예,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두고 뭐 말썽도 많고 말도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또 여야의 그 논쟁이 아주 심하죠. 그 홍준표 대표는 문 대통령이 중국의 황제를 아련하러 갔다고 그런 비유를 해서 또 파문이 일어나고, 이걸 또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걸 뭐 일본에서, 한국에서도 용납 안 되는 걸 일본에서 했다, 그건 맞는데 더 잘못이다. 근데 황국 신민처럼 했다, 뭐 이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홍준표 대표가 알현하러 갔다, 이것은 이 문 대통령과 그 습근평 중국 당주석의 만남의 형식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거 가지고 그걸 평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알현이니 뭐니는 그 두 나라의 관계가 실제로 어떤 관계일 때 그것이 알현이 되는 거지. 아무리 뭐 가서 뭐 저자시나 뭐 어떤 뭐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그건 두 나라의 뭐 어떤 국력 차이 뭐 그런 거 있어 생기는, 뭐 한쪽은 어디를 아쉽고 한쪽은 또 아쉬운 게 비교적 적고 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 관계를 뭘 아련하는 관계, 이런 거는 실제로 그런 관계가 설정돼 있을 때나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 그 태도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일본을 갔을 때 일본 천황 앞에서 90도가 인사를 했는데, 그건 그럼 뭐 아련입니까? 그렇다고는 아무도 말 안 합니다. 너무 지나친 공성이다, 그런 비판이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이 말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또 황국 신민처럼 했다는. 근데 황국 신민은 또 다 아는 말이지만은, 홍준표 대표는 그야말로 한국에서 말하기는 이제 야당 총재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일본 가서 오히려 일본의 그 형식상은 2인자지만 실질적인 지도자인, 최고 지도자인 아베 수상을 만났는데, 같이 그냥 회담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저 자세입니까? 그건 한국 시민이 아니죠. 그거는 물론 그것이 뭐 100%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볼 때 뭐 좋다는 건 괜찮다는 건 아닙니다. 이제 야당 후보를 야당 당수가 이제 상대방 지도자를 자꾸 만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이제 집권층으로 봐서는 좋은 모양은 아니죠. 하여튼 그런데 뭐 이런 여야 뭐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치인들의 그런 거야 뭐 저 말고도 얼마든지 하는 분들 많이 계시고, 더 이상 뭐다 아무리 그래도 정치에 나서는 분들은 이런 유튜브 방송이나 하는 사람보단 총체적으로는 똑똑한 분들이고,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비판은 그만하고요. 그런데 문제가 아니라 주제는, 이 중요한 것은 이번 그것을 계기로 우리나라 여야야 한참 뒤바뀌지만 보수와 진보, 이른바 진정한 보수이냐 진보냐는 이제 할 말이 많지만은, 이 두 정치 세력이 더 솔직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와 맞지 않는 무슨 보수 진보 이런 걸로 싸우는 것보다는, 솔직히 어느 쪽이 더 친중이냐 어느 쪽이 더 친일이냐, 이런 걸 가지고 솔직하게 국민에게 물어보는, 사실 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 전 세계 대다수의 많은 국가들의 정치적인 서로 갈등의 주된 원인은 이웃나라 어느 쪽과 가까우냐입니다. 가장 단적으로 나오는 예가 우크라이나와 같은 나라이고, 그 외에도 뭐 대만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미국도 친유럽파, 친아프리카파, 친아랍파 그런 사람들이 있듯이. 그런데 대만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보수 진보 이런 걸로가 어떤 원론적인 분류로 이렇게 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생기는데, 대만의 경우에도 보수 정권인 이제 국민당은 우리가 우리 보수 세력이라는 곳에서 빨갱이 공산당이라고 하는 중국 공산당과 관계를 떼지 않으려고 하고,
그들과 궁극적으로는 합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보수 세력일 수밖에 없는 국민당, 기존의 그쪽에 권력과 그 기득권을 잡아왔으니까. 그러나 반면에 이름도 민주진보당, 대만의 원주민들을 이익을 주로 대변하는 그쪽은 이제 중국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그리고 진수변 전 수상 같은 사람은 그런 말 발언까지 했죠. 그 대만은 이제 미국의 법적으로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점검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더욱 물론 국민당도 대만은 어차피 이제 독립하기 중국 세력으로부터 그러니까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을 친미 정책을 쓰지만 민주진보당이 대만은 훨씬 더 친미 정책이 강하죠. 그런데 한국의 보수 진보라고 하는 두 정치 세력은 이제 친중과 친일로 보다 국민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타낼 계기가 된 것은 상당히 반가운 일입니다. 이제 친미라는 키워드는 뭐 자꾸 이제 보수 그쪽에 정당보다도 이제 제야 세력에서 이제 저쪽 진보 좌파는 친미 완전 그렇고 친중을 넘어간다 그렇다고는 하지만은 그런 이제 상식적인 우리가 미국과 우방 관계를 분명히 해놔야 우리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뭐 정치인뿐만 아니라 삼척동자 정도는 아니라도 웬만한 상식에는 다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도 분명히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 그거는 분명히 못 박아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미는 이제 어떤 우리나라 정치 세력의 생존의 문제이니까 이것은 더 이상 왈가왈부할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차적인 세력으로 친일과 친중 어느 쪽이, 친이란 건 물론 어감이 많이 안 좋긴 하지만은 이것으로 좀 더 그러니까 솔직한 세력을 우리가 국민이 갖게 되었다는 거,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정당이 어떻게 해야 더 국민의 지지를 받고, 글쎄 국민의 지지를 받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또 그 국민을 세뇌시키는 그런 기존의 교육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나 진정 국민을 위한 깨어난 국민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두 정당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야 그럴 것인가, 그런 것을 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보수 정당이 상대적으로 친일이라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단 이건 필수적으로 이 친일이란 말에 대해서 이제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자꾸 들먹여서 국민을 세뇌시키는 이제 그 상대 세력과 그러니까 좌파 세력, 이런 것의 세뇌를 국민으로부터 일깨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듭말하지만 이제 그 일본과 어떻게 해서라도 갈라쓰려고 하는 그 어문 정책들, 그런 거를 최대한 회복하고, 심지어 외국어 그 무슨 발음법까지도 어떻게 하면 일본어하고 멀어질 수 있을까 해서 그 양성모음을 없애고 발음만 자꾸만 늘리죠.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그러니까 그런 뭐 가지가지 방법을 통해서 일본과 멀어지려는 이런 것을 이제 과감하게 이제 우리가 그럴 필요가 왜 있느냐, 우리가 편리할 대로 지내자, 이런 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멀어지기 위해서 그동안 생긴 여러 가지 갖가지 문화 그 관습 이런 것들도 뭐 얼핏하면 친일잔재하면서 이렇게 했던 거, 그거의 허구성을 용기 있게 이제 보수 정치 세력은 다 드러내 보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왜 필요하냐, 그러잖아도 우리 젊은 층한테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 이런 말이 많은데, 지금도 이미 일본은 일자리가 이제 넘쳐나고 그렇다는 얘기가 있고, 그런데 그 비단 지금 때뿐만이 아니라 옛날부터 그 일본과 가까이 지내야 이 최상류층이 아닌 우리 중하층 일반 국민에게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바다 건너, 뭐 1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는 바다 건너에 그 우리보다 훨씬 선진 문명이 다 있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그냥 적응하면은, 한자만 좀 공부하면은, 거기다가 약간의 그냥 일본 가 있으면은 금방 익숙해진 일본 일상어들, 그렇게 하면은 한자만 알면 일본 가서 표시판은 다 알 수 있고,
그렇게 우리 일반 젊은이들에게 많은 그 기회를 주고 많은 그 학습을 주고 그런 풍부한 기회를 줄 수가 있습니다. 상류층들이야 물론 미국이나 유럽 유학을 가고 뭐 그러니까 크게 필요성은 없겠지만은 그렇게 가면 되니까. 그런데 저희 세대에서도 젊을 때 많이 일본에 가서 많은 어, 그 기회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그냥 자꾸 나쁜 인식을 심어주고 그래서 미국, 유럽만 바라보게 해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그 비용과 그것이 그 노력이 들어야 갈 수 있는 그쪽만 바라보게 하고 그런 중요한 좋은 기회들을 많이 잃었죠. 그러니까 유학뿐만 아니라 업무적으로도 지금 또 취업 면에서도 그런 것을 어, 이제 그 여태까지 세뇌나 그 편견을 줬던 그런 정치적으로 주어졌던 많은 그런 것을 극복하고 진정 젊은이들을 위하는 것이 일본과 이제 최대한 가까이 지내고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그걸 걱정하는 거 그 나라 상류층에서 이러다가 국민들이 일본을 더 좋아하는 거 아닌가 걱정하죠.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자신이 없고 단지 기득권에만 집착한 지도자들이라면 당연히 그러죠. 하지만 뭐 그렇게 크게 우려할 건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한국 문화, 일본 문화가 또 미묘하게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한국 사람이 아무리 일본에서 배우고 많이 그것을 깨달아도 그렇다고 해서 일본으로 가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 걱정 말고 나라를 올바르고 제대로 진짜 그리고 국민을 속이지 않고 국민을 더 그러니까 행복하고 국민이 더 뜻을 이루게 다룰 자신이 있는 지도자라면은 그 국민이 일본과 많이 교류하는 거 이런 것은 겁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보수 세력은 일본과 상대적으로 그 수용할 수 있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을 활용해서 그 좌파 혹은 진보 상대적인 그런 정파 세력의 그러한 자꾸 반일 드라이브 은근히 하는 그것을 그것이 위선이다. 그것이 잘못됐다. 자기들 상류층만 이득이 되고 우리 국민에게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런 것을 일깨워줘서 그래서 국민의 지지표를 얻어야 합니다. 물론 또 여기서 또 김새는 토를 달면은 현재 칼자를 쥐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서 그 국민들이 일본과 교류하는데 걸림돌 같은 걸 완전히 제거하고 그렇게 또 해버린다면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건 어쨌든 하는 쪽 마음이니까요. 이제 그 국민을 위해서는 어느 쪽 정당이 하든 간에 그 일본과의 어떤 교류는 충분히 활성화되고 그리고 문화 정책, 기타 교육 정책 이런 데에서 일본과 어떻게 하면 좀 멀어지게 하려는 여러 가지 그냥 그 기기묘묘한 그냥 수법들을 철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문화적인 용어 그런 뭐 오페라 춘희라고 우리가 쉽게 부르는 걸 갖다가 자꾸 그것은 뭐 친일단지라고 자꾸 혀도 돌아가지 않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라트라비아타라고 부르게 한다든가 이런 지저분한 작태들을 이제 좀 그만하도록 이렇게 그 좌파 세력들에게 자신 있게 경고할 수 있어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친중임을 솔직히 드러낸 그 현 집권 세력, 상대적인 진보 세력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또 명분을 주장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보수 단체라든지 골수 제야 세력 이런 쪽에서 이렇게 이 문재인 정권이 친중으로 들어간다, 막 어쩌고 뭐 심지어 어느 평론가분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서 뭐 삼국지 수호지 공자 얘기한 거 그걸 비판하고 우리가 무슨 삼국지 수호지는 뭐 안 좋은 소설인데 그걸 왜 우리가 배워서 동양이 망했다 혹은 뭐 우리가 무슨 공자를 배우냐 그런 식으로 오히려 보수라면서도 그냥 그 경제적인 것만 강조하지 이런 우리 전통 문화 이런 것은 좀 비교적 등한시하고 수호지 삼국지의 경우는 수호지는 사실 제가 봐도 좀 안 좋은 소설이 많다고 면이 많다고 봅니다. 이제 살인자를 이게 옹호하는 게 많고 심지어는 뭐 어린이를 죽이는 장면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좀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어떤 서양인은 이걸 또 뭐 브러더후드라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폴포인지 누군지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근데 수호지 그렇지만 또 삼국지는 그렇게 또 지금 사람들이 자꾸 재미만 취하고 그 주제를 지 맘대로 막 그래서 그렇지 그 원래 주제는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유비라는 사람 주인공이 실제로 뭐 그런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차치하고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진 그러한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이상적인 지도자의 모델을 세운 것입니다. 거기서는 이제 그 상대방을 그런 장면들도 있죠. 삼국지에서는 그 상대방 점령하는 쪽이 어려운 사정에 처했을 때 이때 쳐야 합니다 하고 제갈량을 비롯한 여러 신하들이 건의하는데 유비가 그것은 인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하지 않는 거. 그거는 제가 읽을 때도 이건 치고받고 싸움기는 그런 소설에서 어찌 이런 얘기가 나오냐 참 의아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내세운 겁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공자맹자 삼국지 수호지를 얘기해서 친근감을 얘기한 거는 뭐 전혀 뭐 우리나라 삼국지 판본수는 아마 중국의 판본수보다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원본이 다 있고 웬만한 사람은 또 읽을 수가 있고 조금 어려워도 현대어를 했다 하더라도 그 원본하고 다 대조가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 그냥 나름 번역을 하니까 그냥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기도 하고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상대적 친중 세력이 이제 반중 세력에 대해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반중 세력은 이제 보수는 표방하지만 어떤 쪽은 아예 그냥 서양 편향으로 이제 중국을 멀리한 자 또 어떤 보수 농객부는 우리 고유 문화의 전통은 아주 중시하지만은 장자 공자 이런 하지만은 이제 현재 중국은 이제 건방지고 그러지 말고 차라리 인도 뭐 더 넓혀라 뭐 그런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의 뭐 넓은 시장 그런 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 그런 얘기에 미련을 갖는 사람 많지만 그것만은 절대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사실 동남아, 인도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가도 뭐 그렇게 뭐 절대적으로 우리가 뭐 안 되는 건 아니죠. 근데 그보다도 더 정서적인 게 있습니다. 이제 저도 사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거야 뭐 내가 위에서 조직에 위해서 지원하지 않으면 갔다 올 수가 없지만은 부유층이 아니면 중국은 스스로도 좀 몇 번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향수,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과 그 인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인연을 뭐 어떻게 우리가 무시합니까? 그래가지고 중국을 오가고 그럴 수 있는 그냥 막연한 향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국인이 중국을 이제 완전히 떼기는 정말로 그러니까 혈육을 떼는 거 좀 과장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중국도 경제적인 규모로 보면 한국을 뭐 그냥 완전 떼고 무시해도 되죠. 하지만 중국도 그러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인연 깊은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정서적인 것까지도 들으면서 이렇게 반중 세력을 그렇게 그러니까 논박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일본과 가까이 지내는 게 우리 가까운 우리 중하층 국민에게 좋은 것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좋은 것처럼 우리가 중국과 가까이 지내는 게 역시 더욱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 중국과 그냥 관련되는 중소기업 이미 코에 꿰인 그런 기업인 사업가들 수두룩하게 많죠. 그런 상태에서 그럴 수가 없고 그리고 중국과의 교류를 이제 중시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민중 중하층 성민을 위한 것이다. 이걸 똑같은 논리로 아까 일본에서 그래야 한다는 거 그것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친중 강조하면서도. 근데 친일을 강조하는 쪽은 그만큼 일본에서 선진국을 문명을 효과적으로 배우지만 중국은 이제 선진 문명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건데 그것도 또 다른 면에서의 배울 것은 당연히 또 있죠. 이제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일부 첨단 기술은 또 역시 또 우리보다 더 우수할 것도 많고.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친중 이런 쪽이. 그러니까 일시적인
물론 그야말로 세뇌를 받아 개돼지가 된 국민들에게는 뭐 이런 거 지키지 않아도 이제 괜찮겠습니다만은, 친중이라면서 제가 저번에 좌파 분석에서도 말했듯이 이 좌파들은 이제 친중이면서 한글 전용 지향입니다. 친중이라면 당연히 한자를 좀 많이 쓰고 그걸 좋아해야 하는데 왜 그러냐? 그건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좌파의 기원이 신라 고려 우리가 거의 독립적으로 중국과 독립된 나라이면서 한자 문화권이 국가를 이어왔었지만은 고려 이북 때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 고구려 때의 그 한자 문화권 국가가 발해까지 있었지만 다 망했기 때문에 그 북쪽은 이제 비한자 문화권 여진족 오랑캐 그런 이제 좀 상대적으로 미개한 그런 쪽의 민족들의 이제 땅이었죠. 그런데 그 고려 이후에 그러니까 이성계가 함경도 지방 이북 그쪽은 여진족의 영토였는데 그쪽은 비한자 문화권입니다. 그쪽 사람들이 이제 내려와 가지고 조선을 건국하는데 기여를 했는데 조선에는 이제 우리가 먼족본 강의에서도 많이 얘기했고 백정이라는 말을 유튜브에도 검색해서 알 수 있듯이 그 조선에는 그 비한자 문화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천민 여러 가지 좀 소름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등 그런 것 때문에 그 지금 와서는 그런 이제 그 세력들이 지금 그동안에 쌓았던 것을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구실을 삼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5천년 한자권 2천년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서양 세력에 졌다. 우리는 뭐 그러니까 알파벳 소리 글자를 써야 된다. 뭐 기타 그런 식으로 이제 그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우리 2000년 신라 고려 문화가 다 갈아엎어지고 싹 없어지고 새 판을 짜야 자기네들이 이제 어떤 세력을 얻기가 좋으니까. 왜냐면 야인들로 살았던 그들 사람으로서는 그 정식 지식 교육에게서는 공정한 경쟁을 해도 불리하거든요. 미국의 흑인들이 상대적으로 공정하게 공부를 해도 영어나 그런 유럽 문화 중심의 미국 교육에서 불리하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쿼터제라든지 그걸 요구하고 이런 그 사회 보장적인 거 그런 걸 요구하듯이 우리나라 여진족 출신 좌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국민의 절대 다수를 하진 않죠. 그러니까 많게 잡아도 20%다. 그렇게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왜 중국에서도 뭐 그 소수 북방민족이 이제 지배한 적도 있듯이 그렇더라도 훨씬 더 이제 활동력이 강한 그런 것 때문에 영향력은 큰데 어쨌든 이제 지금 집권당은 그 과반수의 어떤 지지를 받아서 집권을 했고 그랬으니까 그 집권 세력도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그런 이제 여진 오랑캐 출신의 그 좌파냐 이렇게까지는 이제 상상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고 싶지는 않죠. 그러니까 근데 여진 오랑캐식의 그런 친중이면서 한글 전용식의 그런 정책을 계속 이어간다면은 이 집권 세력 전부가 이 여진 오랑캐 좌파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명패는 죄다 한글이라고 했다고 그랬죠. 추미애 대표가 예전에 한자를 유지했다가 그것도 압력으로 밀려가지고 아마 압력에 못 이겨서 한글로 바꾼 모양인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한글 전용이 위선적이고 국민 탄압적이고 그렇다는 건 제가 유튜브 뭐 무차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계속 얘기하면서 이제 친중이면서 한글 전용 정책을 유지하는 건 또 출신의 또 있지만 또 그런 아주 단순한 또 그런 집권층 이기주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래야 우리가 독립적으로 중국과 구분이 되고 그러니까 중국과에서 그다음 우리가 이제 좀 독립적으로 의지할 수 있다 이런 망상인데 이건 정말 망상입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그러니까 문자를 우리 국자로 내세워야 자꾸 내세워야 지금 그러고 있지만 그래야 중국으로부터 뭐 특별한 좀 중국과는 다른 국가라는 지위를 유지한다 이런 아주 단순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중국이란
물론 일본도 한자를 그냥 공식적으로 다 쓰고 그런 나라이지만 중국으로부터 완전 독립, 대립하는 국가이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 중국 내 티베트, 몽고 뭐 이런 나라들은 한자 안 씁니다. 원래 자기 민족은 자기네 민족 글자들 다 있습니다. 하지만은 독립 안 되죠. 이제 그때 중국에서 그 독립하라고 그러면 전쟁 나죠. 예.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고 중국의 지방 이제 그런 데에서도 그 각 방언이 있고 그 방언들은 다 그 한자로 쓰기 어려운 그런 방언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출신은 어떻든 간에 이 중국 조선족은 사실 중국 다른 그 소수민족하고는 또 좀 이제 의미가 다른데요. 다른 소수민족이야 오지에서 그 특유 문화를 수천 년 이어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선족은 이제 일제시대 때 철도가 발달되니까 이제 이민한 이민 집단이죠. 예, 하지만 어쨌든 간 조선족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중국에서 56개 민족이라고 자기들 어쨌든 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여러 단어 그런 거 문화도 하지만 한글도 역시 중국의 여러 티벳 문자 무슨 문자 뭐 여러 소수민족의 소리 글자는 수두룩합니다. 물론 자체 주음부호도 있지만은 조선족의 한글도 역시 중국 내의 그 문자입니다. 소리 글자 문자 중국 문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한국이 한글을 뭐 나라 대표하는 글자를 자꾸 내세우고 이러는 건 중국한테 어떻게 보이냐면은 이 몽고나 티벳 같은 나라가 티벳은 독립국이 없지만 위구르는 그 비슷한 독립국 카자흐스탄 같은 게 또 바깥에 있죠. 문자도 비슷하게 쓰는 위구르 자치구가 있지만 바깥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이 있고 몽고가 있지만은 내몽고 자치구가 있지만 바깥에 외몽고 독립국이 있고 다 같은 글자 쓰잖아요. 몽고, 외몽고. 예, 그건 잘 확인은 안 했지만 어쨌든 위구르나 티벳, 위구르나 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거기는 뭐 확인 안 해봤지만 거기도 아랍 비슷한 문자 쓸 거고 그런 거나 똑같은 식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 조선족이나 그, 그 대한민국이나 하여튼 산하 자기네 56개 민족 중의 한 민족 중의 그 바깥 한 개의 민족 그 민족이 또 바깥에 별개의 독립국이 또 있다. 몽고처럼. 근데 이제 그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중국과 민족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그 국가로 구분되는 것이고 그것은 국가는 어떤 특정 고유 문명, 뭐 마사이족 같은 특정 문명을 가졌다고 국가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인류가 가지는 가장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독립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인류의 가장 최고의 문명을 가져서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최상의 문명하고 그래야 되는 거니까 그건 당연히 라틴어와 똑같으며 그 이상의 의미 분해능을 가진 한자를 국민이 다 아는 그리고 국가적으로 쓰는 그런 국가여야 제대로 국가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굴욕적인 것이 바로 한중회담에서의 이중명패입니다. 이거 아마 먼저는 중조회담에서 먼저 시작했던 관습 같습니다. 조선, 북한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조선. 거기서 명패를 써가지고 이렇게 중국이 보이는 쪽에는 뭐 한자를 쓰고 한국에는 한글로 쓰고 이렇게 가지고 했는데 이건 아까처럼 그렇게 한국은 한글만 쓰는 나라, 한글을 국자로 쓰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 국내의 조선족, 중국 내의 그와 같은 민족의 나라다. 조선족은 우선 젊은이는 그러니까 많이 한족으로 편입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왜냐하면 다른 민족 그 소수민족과는 차원이 다르니까 다른 소수민족은 이제 오지에서 자기 민족 시골에 원래 살고 그런 민족이니까 그게 대부분은 유지되지만 조선족은 그냥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냥 뭐 부와 명예는 다 똑같이 추구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다 대처로 가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마 중국은 정책적으로 조선족을 남길 겁니다. 그래서
그 이중명패라는 건 없애야 된다고 제가 이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행히 이번에 중경 그 당서기하고 이 회담에서 이렇게 한자를 위에 쓰고 한글 아래 쓰고 둘 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중경 당석이나 그렇게 한 것은 참으로 좋았다고 봅니다. 어떤 또 국내 한글 그냥 IQ 두 자릿자는 뭐 한글이 밑에 써 있다 그런 소리 하겠지만은 당연히 우리 국민 대한민국도 한자 문화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들어있고 그 언어적인 보조 역할을 하는 한글은 어떤 보조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여튼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그 주변 얘기를 많이 했지만 중요한 거는 이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 중을 계기로 그거에 대한 그 와중에 생기는 문제의 말썽 이런 거를 가지고 정양 이제 정치 세력이 공방을 했는데 결국은 자신들의 정체를 밝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친중이냐 상대적 친일이냐.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국민은 이제 그 순수한 이념 이것은 우리가 다 더 공부해야 되고 더 순수한 이론 그건 다른 차원에서 따져봐야 됩니다. 그 정책별로다. 그런데 이 두 정치 세력은 이제 가령 미국의 흑인 백인, 그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친유럽파, 대만의 그 국민당 세력 혹은 민진당 세력, 그 대만 원주민 세력 이런 것처럼 뭔가 좀 뿌리가 좀 다른. 그러니까 뭐 아까 이제 민주당 쪽이 뭐 전부 여진 노란캐 쪽 좌파는 아니라고 믿고 싶다고 했지만은 사실이 이제 민주당 쪽 성향을 보이는 그러한 쪽이라도 이제 그 여진족 출신은 아니라 하더라도 신라 고려 이어온 우리 민족이라 해도 당연히 그 고려 때도 신라 출신이 있고 백제 출신 고구려 출신이 늘이 있고 하물며 신라에도 가야 출신 김유신 장군이 있듯이 그러니까 우리 그 정통 민족 한민족에도 그런 한점인 여건을 이어온 또 삼변대적으로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 정책을 달리할 수가 있죠. 그런 것은 이제 좀 더 연구를 통해서 그 각 그 역사를 이어온 입장들을 우리는 또 연구해야 되고 하여튼 그 친중 친일을 좀 더 이제 솔직히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일본을 이제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우리 국민에게 베풀 정치 세력은 그걸 지혜롭게 국민에게 밝혀가지고 국민의 그 지지를 얻어야 되고 중국과의 그것을 또 교류를 활성화하는 세력은 그런 친중하면서 마치 그냥 조선 고려 시대에 이미 중국에 속해 있었죠. 이제 여진족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친중이죠. 그러니까 대륙 세력이니까 그런 세력이라면은 대다수 한국 국민에게는 그 정체가 밝혀지면은 이 다수 국민 정치 세력으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신라 고려로 이어왔으면서 상대적으로 해양 세력과는 덜 했던 그런 쪽 전통을 이어받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증명하면은 국민에게 좀 더 안정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이제 복잡한 것이 있고 이것은 뭐 실제적인 그 작전 짜는 데서는 참 저희 같은 사람들 유튜브에서 뭐 그냥 얘기나 하는 사람들보단 훨씬 똑똑하신 정치인 분들이시니까 잘하실 겁니다. 그렇게 믿고 잘하는 건 잘하되 국민을 속이지만 않는 국민을 속이는 사람들만 그 사람들만 앞으로 점점 제거하면은 앞으로 우리 국민은 행복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늦은 밤 감사합니다.